아시아 투데이와 함께하는 2021년 금융증권 자 페스티벌! 아트 일자리가 나올 것 같아. 자,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아시아 투데이와 함께 또 정부와 함께 잡 페스티벌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정말 요새 일자리 또 취준생들한테는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정보와 좋은 내용들을 주신다면 우리 또 취준생들한테 너무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예전에는 오프라인으로 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지금은 비대면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또 편집을 잘해서 알기 쉽게 또 보기 편하게 듣기 편하게 우리 또 여러분들과 함께 편리하게 또 설명을 해주고 재미나게 해줄 테니까요. 많은 또 시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자, 우리 취준생들을 위해서 나와주신 네 분 각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안녕하세요. 네, 요즘 또 작년보다 더 취업이 어려워졌다고 좀 익히 들었는데요. 아무쪼록 제가 여기 있는 시간이 미약하게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카카오뱅크에서 재무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이형규라고 하고 작년 9월에 입행해서 지금까지 약 10개월 정도 재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카카오뱅크 이형규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한카드 2년차 사원 조혜령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9년 하반기에 채용이 되어서 2020년 1월에 입사를 했고요. 현재는 법인 영업팀에서 기획 파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 취준생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을 가지고 응원하러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까는 말 한마디도 못하더니 이 카메라가 도니까 또박또박 어제 연습 많이 하셨나 봐요. 조금 했습니다.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요. 면접에 한 번에 붙었을 것 같아. 노코멘트 해도 될까요? 자, 말씀 너무 잘해주셨고요. 자, 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증권 홍나경입니다. 저는 2020년 8월에 입사해서 현재는 강북금융센터 WM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작게나마 취준생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됐으면 해서 오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마지막. 안녕하세요. 저는 KB증권 조혜연이라고 하고요. 저도 2019년 하반기에 입사해서 1년 반 정도 일을 하고 있고 큰 도움은 못 되더라도 그래도 조금이나마 저의 팁을 전수하고 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OX 퀴즈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OX 퀴즈인데요. 정확하게 이렇게 OX 가운데 들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좀 해주시면 또 이해하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도 아직은 토익 취업하려면 무조건 900점은 넘어야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생각하시고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X. X라고 생각하시는 이유 있으시다면 한번.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토익 그렇게 필요가 없나요? 그런 의미로 X를 든 건 아니고요. 이게 직무에 따라서 좀 많이 다릅니다. 이게 제 동기들 합격한 친구들 보면은 영업이나 마케팅 직무는 커트라인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ICT 개발이나 데이터 분석 직무 같은 경우는 좀 낮은 편이라서 이게 꼭 900점을 넘겨야 한다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직무에 따라서 그 커트라인이 높고 낮아지는 건 있기 때문에 만약 모든 지원자들이 좀 보편적으로 준비하는 자격증이라고 하면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좋을 것 같긴 하지만 꼭 필요하진 않다. 900점을 꼭 넘길 몇 필요는 점으로 갖고 계셨어요? 갑자기 좀 죄송스러워지긴 네. 하는데 저는 토익은 980점 정도. 아니 이렇게 쉽게 또 되셨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른 분 의견을 또 들어보고 싶네요. 자, 일단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토익 점수를 보고 있지는 않고 채용해서 이제 오픽이라던가 토익 스피킹 어느 정도 기준선만 넘으면은 되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토익보다는
그 영어 스피킹 쪽으로 좀 더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말하는 쪽이. 네. 네. 자, 그리고 그럼 토익 점수는 몇 점이셨어요? 전 975. 다들 이렇게 높게 해놓고 필요 없다고 하시면, 그러니까 막상 열심히 했더니 그렇게 크게 안 보더라. 이런 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그래도 해놓으면 도움은 크게 될 것 같다라는. 해놓으면 좋지만 이거의 열중은 당락을 결정하진 않지만 토익 점수가. 그렇구나. 그러면 그 동기들이나 선배들 중에 토익 점수가 낮은데도 된 선배가 있나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토익을 보진 않기 때문에 네. 토익 말고 이제 영어 스피킹 점수가 어느 정도 기준을 넘으면 되는 경우도 있어서 영어 점수가 제 동기들을 보면은 되게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자, 좋은 정보 감사하고요. 자, 혜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너무 같은 의견이라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그게 당락을 결정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약간 글로벌 비즈니스 쪽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토익이라든지 뭐 스피킹, 뭐 오픽 이런 거를 준비를 하긴 했는데 만약에 이런 직무를 하고 싶지 않고 다른 직무를 원한다고 하면 굳이 뭐 토익에 너무 이렇게 몰두를 하시기보다는 차라리 뭐 다른 경험, 뭐 인턴십이나 뭐 관련 경험을 쌓는 게 저는 더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토익 점수는? 제가 제일 낮은 것 같아요. 저는 950. 오, 950점 대단하시죠. 자, 우리 이영규 씨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도 말씀해주신 의견과 크게 다른 부분은 없어요. 지원해주고자 하는 회사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직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카카오뱅크 입사할 때 토익 점수 없었어요. 없었어요. 좀 만료되었기 때문에 없는 상태로도 충분히 입사가 됐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요구하지 않는 것 같으면 굳이 그거를 따는데 시간을 많이 쓸 필요는 전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토익보다는 요거에 좀 더 신경을 쓰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나요? 굳이 영어 스펙을 보면 저는 오히려 토익보다는 요새는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을 오히려 더 많이 좀 그런 쪽으로 더 노력을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 네. 그렇군. 자, 두 번째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자, 두 번째. 대학 생활 중 인턴십 취준의 필수다. 필수라고 생각하면 O, 아니라고 생각하면 X.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빠밤. 세 분은 O, 한 분은 X. 자, X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인턴십이 꼭 필수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제 주변 사람들 보면은 꼭 인턴 경험이 없더라도 뭐 자격증이라던가 그 이외에 뭐 자신만의 주특기나 그런 게 있어서 취업한 사례들도 종종 봤기 때문에 꼭 인턴이 필수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제 경험상 인턴을 하면은 정말 도움이 뭐 취준이든 아니면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거는 좀 사실인 것 같아서 꼭 저는 필수는 아니지만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다들 하면 좋지만 그 필수는 아니다. 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니까 우리 취준생들이 조금 애매할 수 있어서 좀 더 내가 자세히 설명해 주겠다. 네, 좀 자신 있게. 요 필수다. 꼭 해야 된다. 오해 주셨으니까 설명을 좀 자신 있게 해주실 분? 저는 인턴십 그러니까 포괄적인 의미에서 뭐 인턴십이나 대외 활동 아니면 뭐 아르바이트 이런 직무 어떤 뭐 일을 했던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이유가 뭐 본인의 직무적인 역량이나 아니면은 장점을 어필을 할 때 그냥 말해서는 안 되고 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내가 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았는데 이거에 대한 근거로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됐었는데 나의 뭐 커뮤니케이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뭐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인턴십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큰 소스를 제공해준다. 그래서 저는 자기소개서 쓸 때 그리고 면접 볼 때 제가 인턴 경험이 있었는데 이게 되게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자기소개 쓸 때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근데 인턴을 하면 그걸 어떻게 해서든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네,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게 결과만 놓고 보면 인턴십을 하지 않아도 주변에 취업이 된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꼭 인턴십이 있어야만 취업이 되는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저도 O를 들었던 이유가 인턴을 해보면 확실히 그 회사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굴러가는지 그리고
그 회사의 직원들이 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직원은 어떤 사람이구나를 좀 직간접적으로 많이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회사에서 같이 일할 사람을 뽑고 싶어서 그 채용 공고를 올리는 건데 그게 단순히 뭐 직무 역량이 뛰어나고 스펙이 뛰어나고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잘 적응하고 우리랑 잘 일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약간 느껴야지 뽑힐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인턴십을 해보면 그런 부분들을 좀 본인이 명확하게 느껴서 그거를 면접 과정에서 잘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OX 퀴즈 한번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생활 중 휴학 잘 활용하면 취업에 도움이 된다. 아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빨리 졸업하고 취업하는 게 낫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O. 아니다. X.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자, 모두 O. 우리 하나가 됐습니다. 자, 또 우리 이영우 씨. 네. 뭐 요즘 취업 시장이 좀 듣기로는 나이도 조금씩 합격 연령대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고 듣고 그런 상황에서 뭐 한 학기를 휴학했다 아니면 1년을 휴학했다 해서 뭐 너는 나이가 한 살 더 많아서 떨어져 너는 합격 이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전제가 휴학을 했는데 그냥 노는 휴학이 아니라 뭐 잘 준비하는데 쓰는 휴학이면 괜찮냐라는 질문은 제 생각에는 다 오 들어주신 것처럼 여지없이 내가 더 공부하고 싶은 거 공부하고 관심 분야도 좀 더 찾아보고 뭐 자격증이 필요하면 자격증도 취득하는 데 보내는 시간은 너무 좋은 시간일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 대놓고 우리 완전 팩트를 알려줘야 되니까 그래도 이 나이까지는 좀 그렇다. 취준생이 몇 살이 딱 그래도 커트라인일까요? 그래도 아무래도 뭐 과장님이나 부장님이 50세를 뽑진 않아요. 몇 살까지가 딱 좋겠다. 30살 정도가 저나 동기들을 봤을 때 그 정도가 커트라인인 것 같아요. 커트라인? 네. 그걸 넘어가면 조금 그걸 넘어가는 신입분은 아직 못 봤어요. 30살 전에 취업을 또 준비하는 게 좀 더 좋다. 본인 또 커리어를 위해서 계속 공부만 하면은 또 그런 나이 제한에 걸릴 수 있잖아요, 나중에. 맞죠? 근데 사실은 그거를 뭐 직접적으로 스크리닝하는 뭐 회사가 있을까 싶기는 한데 이제 아무래도 지원자 연령대들이 보통 뭐 20대 뭐 중후반 정도가 많으니까 그냥 맞추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해가지고 그거의 장벽은 없는데 그쪽 전이면 또 괜찮을 것 같다. 네, 또 저 말씀해 주신 거랑 똑같이 제 주변에도 보통 여자분들은 20대 뭐 중반에서 후반 사이가 좀 많은 것 같고 네. 남자분들은 빨리 하시면 한 중후반 그리고 좀 늦게 하시면은 아예 후반이나 30 초반까지도 봐서 다 비슷한 연령대의 신입으로 들어가면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 중고 신입이라는 표현이 그 취준생들 사이에서는 다 익숙한 표현일 것 같은데 이게 중고 신입인 경우에는 확실히 좀 연령대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 회사도 그 신입분들 중에 30대 초반도 계셨거든요. 근데 약간 생신입은 아니셨고 중고 신입이신 분들이 몇 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그러니까 직장 생활 경험이 없으시고 처음 입사하시는 분들이면 조금 더 연령대가 낮은 것 같고 만약 뭐 1년, 2년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안 맞거나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른 회사에 재도전을 하시는 거면 조금 더 연령대가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좀 나이가 좀 있더라도 신입이 될 수는 있네요. 그럼 포기하지 마시고 노력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자, 우리 OX 퀴즈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우리 취준생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필기 부분입니다. 저는 저희 개그맨 시험 볼 때도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런 뭐 금융이나 증권 쪽에 또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썼는지 어떤 게 도움이 되는지 너무 궁금해요. 자기소개서 어떻게 쓰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자소서 쓸 때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내가 왜 이 해당 회사에 해당 직무에 근무하고 싶은지를 좀 어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주로 이제 자소서 쓸 때 좀 제가 이 직무에서 근무를 하고 싶었던 저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뭐 대외 활동이라던가 공부했던 내용이라던가 이런 뭐 들었던 수업이라던가 이런 걸 좀 같이 사례로 엮어서 많이 적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첫째는 이제 요즘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자기소개서에 좀 비중을 줄이는 지원자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 한 가지 포맷을 만들어서 복사 붙이기 해서 여러 회사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조금 아무래도 힘들다 보니까 좀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는 분들이 계신데, 어쨌든 나를 채용하는 사람이랑 처음 만나는 게 자기소개서고 그 이후에 면접을 볼 때 기초 자료로 사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첫째로는 자기소개서에 열정과 시간을 좀 쓰시는 게 합격하는 확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 너무너무 좋은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혜령 씨. 또 형규님 의견에 덧붙이자면 아, 네. 자꾸 이게- 묻어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감사합니다. 네, 경고예요. 네. 그 아실 수도 있는데 취준생분들은 그 자기소개서를 난사한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난사요? 그러니까 네. 복사 붙여넣기 해서 네. 이름만 바꿔서 다 그냥 여기저기 넣어보는 걸 난사한다고 하는데 네. 저도 이제 그 한 시즌 동안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기업에 서류를 냈는데 정말 신기한 게 저는 말씀해주신 대로 공을 들이고 열심히 그 애정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만 붙은 거예요, 서류 전형에. 그래서 말씀해주신 거에 굉장히 공감이 가고, 이게 사실 취준하다 보면은 그 늘 비슷한 시기에 되게 많은 기업이 채용 공고를 열고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기업이 되게 많이 뜨기 때문에 이게 한 기업에 집중하기가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래도 정말 가고 싶은 기업이라면 좀 최소한 그 기업에 대해 평소에 애정을 갖고 봤던 소식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취준하면서 새로 알게 된, 배우게 된 그런 정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경험이랑 최대한 연결지어서 좀 무리수 던지지 않고 깔끔하게 써내는 게 좀 좋은 것 정말요? 같아요. 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경험적으로 제가 시간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좀 시간을 투자해서 썼던 자기소개서가 붙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사실 그냥 진짜 복사 붙여넣기 한 자기소개서는 솔직히 다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공고를 보고 여기 떴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회사에 대해서 좀 많이 서칭도 하고 그 직무 서칭도 하고 그리고 뭐 링크드인이나 아니면 뭐 선배님들한테 막 물어도 보고 하면서 애정을 가지고 시간을 들여서 쓴 자기소개서가 정말 합소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기소개서 진짜 복사 붙여넣기 하시는 분들 많은데 좀 시간을 가지고 고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좀 쓰시면은 합격률이 훨씬 올라가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면접까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소개서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요 얘기를 듣고 자기소개서 잘 쓰셔서 우리 취준생들한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떠주세요. 네, 박수로 또 한 번씩 파이팅 하면서. 네. 자, 필기시험을 저는 개그맨이라 안 봐서 모르는데 필기시험을 또 보신 분 있나요? 네. 어떻게 보셨는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알고 싶어요. 필기시험? 네, 봤습니다. 저희는 제가 겪었던 2019년 하반기 채용 기준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인적성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논술이 한 문항이 있었어요. 오. 그래서 이게 범위를 저희는 알려주고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기업들도 인적성이 다 똑같이 가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시중에 있는 인적성 교재를 몇 권을 사서 이제 풀어봤었고 논술은 사실 대비할 수 있는 게 마땅히 없다 보니까 그냥 그 최근에 떴던 시사 이슈 기사들 많이 읽어보고 그냥 가서 제 생각을 적었습니다. 또 필기시험 준비하고 또 저도 필기시험을 봤는데 네. 일단 저도 처음 준비하는 필기시험이어서 어떻게 준비할까 하다가 주변을 보니까 다들 스터디원들을 구해서 이제 스터디별로 필기시험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제 같이 주변 사람들이랑 공부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뭔가 저는 같이 공부하는 게 좀 저는 안 맞는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는 그냥 저 혼자 공부해서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저도 근데 정확한 기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서류 제출하고 그냥 하루 이틀 안에 바로 공부는 했었던 것 같아요. 또 우리 혜연 씨는? 네, 저도 필기시험 봤는데요.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서류 합격하고. 그래서 저도 책 한 권 사가지고 그냥 미친 듯이 풀고
모의고사 막 엄청 여러 번 풀고 네 그러고 시험을 봤었었는데 저희 회사는 이제 인적성하고 금융 상식, 금융 시사 뭐 이렇게 파트가 2개였었는데 저는 금융 쪽에 좀 더 집중을 하고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인적성 너무 어려워가지고 단기간에 오를 것 같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금융 상식 쪽을 좀 많이 팠습니다. 그게 뭐 쪽집게 과외나 뭐 대치동 과외 뭐 이런 건 없나요? 필기 시험? 제가 아는 거는 없어요. 네. 혹시라도 네. 이 인적성류의 필기 시험을 나는 미리 준비를 해서 시간도 많고 좀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 네. 하면 그 행정고시 1차의 피셋 시험이 있거든요. 네. 그걸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이영희 씨 꿀팁 많이 주셨고, 제가 하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또 취준생들한테 많은 네. 도움 좀 너무 감사하고요. 자, 면접 부분 관련해서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볼 때 의상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의상 어떻게 입으면 좀 도움이 많이 될까요? 저는 이렇게 입고 가는. 이게 면접 때 그 의상이에요? 네. 와. 이게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됐어요? 네, 똑같은 의상을 입은 분들이 많지 않아요? 뭐 모나미 의상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모나미 의상. 여기 모나미 의상. 그럼 많은 분들이 다 이렇게 모나미 의상을 입었나요? 네, 제 기억에는 거의 다 모나미 모나미 룩이었어요. 저 의상. 포함해가지고. 그 중에 이제 핑크색, 화사한색이 있어요. 네. 보통 이제 모나미 룩이라고 하면은 네. 뭐 흰색 블라우스에 검정색 바지나 치마 입고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자켓까지 보통 걸치는 게 약간 면접 정석 룩이라고 많이 하는데 네. 저는 아무래도 좀 증권사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좀 단정하고 좀 차분해 보이는 의상을 입고 싶어서 생각을 하다가 너무 좀 이렇게 정석대로 입는 것보다는 조금 다르게 좀 신선하게 입어보고 신선하게. 싶어서 조금 컬러만 다르게 해서 입고 면접을 봤습니다. 그래서 혼자만 약간 핑크색으로 좀 튀어서 도움이 됐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신 거죠? 근데 생각보다 네. 모나미도 많았지만 네. 저처럼 입거나 아니면 그냥 뭐 원피스 깔끔하게 입으시는 분들도 여성분들 중에서는 계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또 취향이 들어가도 면접 때는 그렇게 큰 부작용이 없다. 네. 그러면 또 도움을 주시자면 카카오뱅크는 이제 면접 라이어 쓰고 가면 좀 좋지 않을까요? 네. 면접 보러 갈 때 딱 그 메일이 와요. 저희는 그러니까 카카오뱅크는 네. 외적인 것으로 지원자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편하신 복장으로 캐주얼하게 오시기 바랍니다. 주크버그처럼 후드티 입고 가가지고. 그런 분도 걔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딱 저는 이렇게 입고 갔거든요. 네. 그래도 혹시 모르는 네. 그 불안감에 네. 이렇게 입고 갔는데 모든 사람이 다 쳐다봐요. 다 막 반바지 입고 출근하고 계시고 청바지 입고 출근하고 슬리퍼 신고 계시니까 진짜? 얘 무조건 면접 보러 온 애다. 그래서 1층에서 웃기다. 엘리베이터 탈 때부터 나만 이러고 왔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저희. 그 면접 때 그 질문 많이 하잖아요. 네. 어떤 질문 많이 받으셨는지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그 실무진 1차 면접을 예시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저희 그때 그 2019년 기준이라서 앞으로는 조금 변경이 될 수 있긴 하지만 그 개인별 심층 면접 시간에 창의성 면접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 조에 있는 사람마다 개인별로 다 질문이 다르고 그 질문들이 조금 약간 이거 어떡하지? 약간 처음 딱 받았을 때 당혹스러운 일부러 그런 질문들을 넣어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기들에게 몇 개를 또 물어봐가지고 몇 개를 수집을 해왔는데 한 3개 정도 말씀을 드리면 좋아. 첫 번째 거는 그 지구 멸망을 앞두고 약간 노아의 방주처럼 인류 7명만 태워서 갈 수 있다. 그 네.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7명을 7명.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가 있었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그 가장 인상 깊었던 고전문학과 그 이유는 그게 제가 받았던 뭐라고 질문이고 대답하셨어요? 그건 비밀이에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네? 대답이었나 보네요. 그렇지 않고 그냥 약간 좀 말하기 부끄러운 그럼요. 그런 괜찮아요. 대답이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앞선 시간에 저희가 자기소개를 조원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앞선 자기소개 시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자기소개가 뭐고 그 이유가 무언지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남의 소개서를 네네네네. 듣고. 그래서
그 제일 첫 번째 때 다들 만나서 이렇게 자기소개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사람이 누구였고 뭐 이런 질문도 있었다고 일부러 그 사람 하더라고요. 뽑힐까봐 말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건 제가 받은 질문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왠지 그 사람 질문도 말해주면 그 있었던- 사람 뽑힐 것 같은 생각 들고 근데 그런 것까지 다 보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뭐 그런 막 거의 걸 또 많이 또 하셨으니까. 네네. 근데 이게 또 저희가 딱 그 시기에 또 받았던 질문이라 앞으로는 달라질 수가 있어서 그쵸, 그냥 그쵸. 참고만 하시면. 또 한 저도 뭐 17년 생활하다 보니까 솔직하고 정직한 게 제일 모든 대답에는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꿈이 먹고 내 생각이 제일 좋은 것 같고 또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지원한 직무가 아무래도 PB로 지원을 했다 보니까 뭐 앞으로의 시황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뭐 관심 있는 금융 상품이나 뭐 섹터 주식 종목이 있는지 뭐 이런 좀 직무 관련된 거를 많이 물어보셨어요. 아니 저희 개그맨 시험 볼 때는 자꾸 거기다 붙여서 미안한데 서로 계속 질문을 받아서 연습을 했었거든요. 그런 건 도움이 되나요? 같이 취준생들끼리 네가 질문해봐, 내가 말해볼게. 도움이 그런 되는 걸 거. 우리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건 도움이 돼요? 네. 어. 저도 동기들이랑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했었던. 네가 사장이면 나한테 뭘 물어볼 거야? 자꾸 물어보고 대답하는 연습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 거 도움이 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저 때는 그때는 최고찬 선배님 네, 라떼는 네 라떼 한 잔 주세요. 네. 그 당시에 조금 이슈가 됐던 그 시사들을 좀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때는 그 공소시효 폐지 그게 좀 이슈가 됐었어가지고 그 공소시효 그 찬반에 대한 그게 토론 면접의 주제였고요. 그리고 작년 2020년에는 그 미국 대선 결과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대요. 그런 것까지. 네, 그래서 좀 지금 이슈가 되는 시사 상식을 좀 알고 있으면은 이게 면접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그 제가 2차 그 최종 면접 때 자기소개서, 1분 자기소개서를 이제 보통 준비해서 가잖아요. 근데 준비한 자기소개서 말고 이제 즉석에서 자기소개를 하라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막 계속 외우고 있었는데 그래서 뭐 준비하지 않은 척 막 당황한 척 하면서 준비한 거를 하기는 했지만 네. 되게 좀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나요. 이영규 씨는? 카카오뱅크는 네. 최종 면접이 조금 특이한 면이 있어요. 왜 특이하냐면 모든 직군의 채용을 대표이사님이 직접 면접에 들어와요. 아 진짜로?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래서 대표님이 직접 질문을 하시는데 물어보는 게 압권이에요. 정말 어려워요. 오,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거 물어봐요? 기억이 남는 게 네. 이제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네. 본인이 작가면 작가인데 작가. 카카오뱅크의 성공 사례로 책을 낼 거다. 세 가지 뭘 쓰겠냐? 목차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이렇게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차를 목을 차버리고 아, 예. 싶었는데 네. 되게 네.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 네, 어려운데 네. 저는 이제 그 후로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정답이 있는 질문도 아니었을 거고 네. 내가 정답을 말한 것도 아닐 텐데 왜 저분이 저걸 물어보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괜히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네, 이런 질문을 하면 와, 근데 제가 그분의 뜻을 감히 헤아려 네. 보면 회사에 대한 이해도와 너의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여러 가지를 하고 물론 그 중에는 조금 시행착오도 있었을 거고 잘 된 것도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잘 된 핵심 요소가 뭐라 생각해? 너가 지원한 부서에서는 그럼 어떤 걸 잘했던 것 같아? 이런 걸 물어봤다고 저는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답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에 대한 거랑 나의 직무에 대한 준비를 좀 탄탄히 해주셔야 당황하지 않고 일관된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보다 카카오뱅크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최종 면접이 까다로울 수 있다. 이 얘기를 전달드리고 싶어요.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카카오뱅크에 또 지원하시는 분.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몰라, 진짜 몰라. 모른다고 해야 돼? 아니면 지원해야 돼? 이거는 제 얘기는 아니고 제 동기의 이야기인데 네. 이게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 최종 면접, 임원 면접에서 약간 협업을 잘 하는 편인지 아닌지 그런 뉘앙스의 질문을 하셨는데, 네. 임원분께서 네. 그 친구가 저는 평소에 협업을 잘 못합니다 네. 라고 대답을 네.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이제 합격자들끼리 이렇게 막 반갑습니다 이런 네. 얘기 하면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어. 너무 놀랐거든요. 사실 약간 뭔가 그런 얘기를 하고도 붙을 수가 있나 했는데, 그게 사실 말하기 나름이고 표현하기 나름이라서 그 친구는 자기가 이런 부분에서 협업을 잘 못 해봤기 때문에 네. 이런 점들을 살려서 앞으로는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솔직하게 얘기한 네, 거네요. 저는 네. 협업을 잘 못합니다 네. 라고 하고도 이제 붙을 수 있는 걸 보면, 모르는 질문이 나오더라도 그거에 대해 당황하지 않고 어쨌든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솔직하게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솔직하고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정확하게 말하는 게 면접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도 합격자로서. 네. 이제 회사 생활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 각자 뭐 은행 또 카드, 증권 다르잖아요. 서로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아요. 물어보신다면? 이제 뭐 카카오뱅크는 워낙 또 많은 분들이 가고 싶어 하시고, 네. 저희 회사도 그렇지만 뭐 워라벨이나 이런 거는 힘들거나 이러시진 않는지 좀 궁금했었어요. 네, 저희는 조금 다른 게 칼퇴 개념이 없어요. 왜 없냐면 그 유연근무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11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일하면 돼요. 나머지는 뭐 언제 내가 아침 8시에 오든 뭐 11시에 오든 뭐 4시에 가든 밤 8시에 가든 아무도 상관하지 않아요. 대신에 완전 잡 중심이에요. 내가 할 일이 무리 없이 다 끝나면 가면 돼요. 그냥 가도요? 네, 그래서 한 1시인데도? 아니요. 11시부터 4시까지는 4시까지만? 코어 타임이라고 해서 그 시간에는 회사 출근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진짜 실질적으로 11시에 출근해서 4시에 딱딱 가는 사람들 많아요? 있는데 네. 그럼에도 월간 근무 시간을 채워야 돼요. 월간 근무 시간 있어요? 네, 네. 8 곱하기 영업 일수 해서 아. 그걸 채워야 되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뭐 11시 출근해서 4시 갔다. 그럼 다음 날은 좀 더 길게 일을 해야 될 수 있어요. 그 TV에서 봤는데 저런 인터넷 이제 전문 은행 같은 경우에는 막 근무 시간에 뭐 이어폰도 이제 꽂고 막 딱 집중해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 실제로 막 이어폰이나 이런 거 끼고 일을 하셔도 되나요? 음악 들으면서? 네, 음악 들으면서.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근데 물론 내가 지금 협업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뭐 실시간으로 나한테 얘기해 줄 사람이 계속 온다든지 할 때 계속 이어폰을 끼고 있으면 협업이 좀 안 돼서 그럴 수 있는데, 정말 내가 혼자 일하는 시간에 뭐 이어폰을 끼고 있는 거는 저도 종종 껴요. 네. 뭐 롤이나 이런 거 게임해도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 아니고 아침 일찍 가서. 그건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너무 피곤해. 네. 일을 도저히 할 수 없는 네. 상황이에요. 그러면 수면실이 있어요. 수면실에 자고 그만큼 휴게 시간으로 등록해 놓으면 됩니다. 그렇게 또 등록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군요. 네, 맞습니다. 내가 좋다. 뭐 일을 못 하는 상황은 일을 안 하면 휴게 시간만 등록하면 돼요. 그리고 다시 그 시간을 채우면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또 홍보사로. 이현규님한테 네. 카카오뱅크 질문. 아, 이쪽에 관심이 많네 오늘. 카뱅에 또 인기가 많네 오늘. 제 주변만 봐도 네. 되게 인기가 많은 것 같아서, 그리고 아무래도 취준생 분들이 보시는 거니까 제가 대신 질문을 네, 이제 드리고 피해가려고 싶은데, 취준생들이 보는 거니까 물어본다. 이런 그런 표현을 거는 앞에 아니고요. 다셨는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저도 사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좀 일반 시중은행이랑은 조금 다른 성격의 은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어떤 역량이 제일 중요한지, 뭐 디지털적인 IT 이런 게 중요한지, 아니면은 금융적인 역량을 좀 일할 때 더 많이 사용해야 되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일단 부서마다 다를 것 같은데, 공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카카오뱅크에서 채용을 할 때는 실무 중심으로 뽑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자격증이 있고 뭐가 몇 점이냐 이런 것보다는 이 친구가 이 일을 진짜 할 수 있고 이 일에 대한 직무 능력이 충분히 갖춰져 있느냐에 대한 걸 중점으로 뽑는 것 같고, 그럼에도 이제 카카오뱅크는 말씀하신 것처럼 IT 중심의 인터넷 전문은행이기 때문에 IT 인력 분들은 또 따로 코딩 테스트를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라이언 인형 이런 건 싸게 사나요? 있어요. 싸게 살 수 있어요? 네. 그런 혜택이. 프렌즈 스토어 할인이 있습니다. 직원 할인이 있구나. 네. 그런 혜택. 그럼 본인만의 회사에 혜택이 있다. 뭐 삼성증권은 핸드폰 싸게 산다. 뭐 KB는 뭐 이승기를 볼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혜택. 신한카드는 뭐 마일리지 적립이 잘 돼.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 회사의 장점. 이거 너무 제가 많아서. 너무 많아서. 이런 거 좋네요. 네. 사실 많아서 네. 같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가 또 있긴 한데 좀 그리고 많은 제일 직원분들이 좋아하는 거. 뽑아주시는 거를 예로 들면 그 의료비 지원이 저희가 되게 많이 돼요. 이게 직원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랑 자녀랑 부모님까지도 그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고 연간 한 몇백만 원 수준까지 지원이 다 되거든요. 의료비 지원. 네네. 제가 학생 때랑 지금 직장인일 때를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그 내 건강이나 내 가족 건강 챙기기가 되게 어렵다는 걸 좀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그런 기본적인 혜택들은 정말 다 지원을 제대로 확실하게 해주셔서 되게 이거 뭐 내세울 만한. 별로다. 우리 회사는 더 좋은 거 있다. 이런 분 없나요? 손 들자. 해외 나오나요? 해외 가나요? 넷플릭스 나오나요? 저희도 의료비 지원 가족들까지 다 되고 한방까지 됩니다. 한방 먹었네요? 한방까지 한방 네, 한방까지 되고 치과까지 됩니다. 치과까지 되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좋다고 생각했던 거는 그 집중휴가 제도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5영업일을 붙여서 써야 되는 그 휴가 제도가 있어요. 근데 사실 신입사원으로서 막 길게 휴가 내기가 아무래도 조금 뭐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도적으로 뭔가 이런 게 있으니까 휴가를 좀 길게 쓸 수 있다는 거 제도적으로 그래서 이게 좋은 거. 휴가를 길게. 네. 최장으로 얼마까지? 저는 사실 최장으로 이틀 써봤는데 저희 부서 뭐 다른 분들이 일주일은 뭐 그냥 쓰시고 네. 너무 좋다. 네. 또 방금 말씀해주신 혜택들도 원래 그런 건 기본이다. 아니고 그건 좀 성격이 다른 혜택을 좀 설명드리고 네. 싶은 게 좀 전국의 뭐 리조트들이나 호텔들이랑 제휴를 맺고 있어서 좀 전 개인적으로 이 혜택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제가 여행 다니는 걸 엄청 좋아하는데 좀 숙소 예약을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이 제일 좋은 혜택. 삼성증권은 제휴가 많이 되어 있다. 여기 또 카카오뱅크. 제가 인형 할인했는데 너무 좀 약하니까. 네. 그 카카오뱅크로 이제 회사를 가야겠다 싶었을 때 제일 만족했던 게 하나 있는데 카카오 대리.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제 사실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 오래 쉬는 게 기회가 잘 없잖아요. 근데 네. 저희는 3년 일하면 한 달 유급 휴가를 줘요. 요거는 유명한 거라서. 와. 그래서 안식월이라고 해가지고 직장인인데 한 달 쉴 수 있다는 거는 너무 좋겠다. 너무 큰 리프레시라고 저는 와. 생각을 합니다. 해외여행 한번 싹. 갈 수도 있죠. 아무튼 뭐 좋은 혜택들이 많은 또 금융증권 또 우리 취준생들한테 큰 도움이 됐을 것 같고 또 물어보자면 또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연봉을 또 안 물어볼 수 없겠잖아요. 예. 연봉 얘기를 자네는 연봉이 얼만가 이게 아무리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연봉이잖아요. 네, 우리가 또 열심히 일하는 동기부여도 되고. 네. 일단 저희는 개인 연봉은 비밀이어가지고 그건 말씀드릴 수 없고 네. 대신에 이제 매년 공시하는 자료에는 직원들 평균 연봉은 기재가 돼 있어요. 근데 확인해 보시면은 다른 시중은행보다 높지 않아요. 근데 뭐 진짜 낮은 걸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통적인 시중은행보다는 아무래도 인력 연령대도 좀 다르고 구성도 좀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평균치로 비교하기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굉장히 하는데요. 높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조금 낮다는 표현이. 평균치로 보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말해줄 수 없다. 말하면 회사 못 다닐 수도 있어요. 자, 또 다른 분. 네, 이렇게 치게. 저희도 이게 개인의 인사적인 문제여가지고 정확한 액수를 공개해드리기는 어렵지만 제 주위에서는 제가 제일 많이
받고 있어요. 제 주위. 네. 해외 쪽이라 그런가? 달러로 주세요? 아, 원화로 받고 있습니다. 아, 원하는 거 네. 있어요. 네. 근데 뭐 금융권이 아닌 친구들에 비해서는 금융권이 조금 더 많이 쳐주는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같은 금융권 내 친구들이랑 얘기했을 때 그 친구들 뭐 조금 속였을 수도 있는데 얘기 듣기로는 제가 제일 많이 받더라고요. 또 저는 사실 뭐 연봉에 대한 이야기를 친구들이랑은 많이 안 해서 네. 잘은 모르고 또 팀별로 직군별로 좀 다르다고 편차가 조금 있다고 들어서 평균적인 거는 잘 모르겠지만 뭐 제가 신입사원이니까 기준을 말씀드리면 그냥 다른 증권사 평균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어요. 증권사 평균이 어느 정도 내가 잘 몰라가지고. 저도 이직에 지금 연봉에 안되는가요? 네. 네. 또 사실 저도 사원 신분이기도 하고 직원들 전체 평균 연봉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워서 뭐 딱 얼마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저희는 업계에서 좀 최고 수준이라고 알고 있고 저희가 합격자 오리엔테이션 자리에서 그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복리후생이나 연봉 관련한 걸 설명을 쭉 해주셨었는데 그때도 이제 그 적어주신 보여주신 액수가 거의 그 신입 초봉으로도 업계에서 거의 탑급이었어요. 네. 자, 그러면 이 대기업은 약간 수직 구조 말고 수평 구조 맨날 얘기하잖아요. 정말 그 수평 구조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말로만 그런지 되게 궁금한데 수평적이다. 저희 회사도 이제 그 조직문화팀이라고 네. 그런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위해서 좀 노력해주시는 팀이 또 따로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거든요. 그 예를 들면 저희가 그 사내에서는 전 직원이 상호 간에 님 호칭을 쓰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그 심지어 이제 사장님을 포함해서 리더 계층 분들도 님 호칭을 쓰고 계세요. 그래서 좀 전 직원분들, 임직원분들이 다 약간 동참해서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혜령님? 네네 맞아요. 인규님 이런 식으로. 혜령님 발음이 좀 어렵긴 한데 혜령님. 제 이름이 조금 네. 혜령님이라고 사장님도 혜령님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 저희 너무 좋다. 그래서 보고 이런 거 받으실 때도 이렇게 사장님 성함이 영진님이신데 이렇게 그렇게 들어가신다고 들었어요. 네. 영진님 하면서 보고하러 들어가신다고. 왔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네, 진짜. 사장님이 아니고? 네. 와 대박. 또 형규님 또 독특할 것 같은데 저희는 아마 많은 분들이 영어 아실 이름? 텐데 영어 이름 영어 이름 뭐예요? 시카고. 시카고. 예. 네, 피자를 좋아하시나요? 다른 이름들이 얼추 다 선점이 돼 있었어요. 네, 없는 시카고. 걸. 농구를 좋아하시나? 잠깐 그쪽에 있었어요. 시카고 쪽에. 네, 교환학생 그쪽으로 가서 어. 있어서 시카고로 시카고. 했고 제일 수평 관련해서 놀랐던 거는 그 경영진 분들이 따로 집무실이 없어요. 진짜? 같이 파티션 치고 같이 일합니다. 의자도 뭐 가죽 의자 아니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그래서 같은 공간에 있고. 계시고. 네. 또 여기 또 저는 제가 있는 곳이 국제영업본부여가지고 아무래도 좀 더 수평적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영어로 이름 부르기도 하고. What's your name? 저는 아니고 예. 다른 옆에 부서는 아,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도 뭔가 회사 차원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리버스 멘토링이라고 해서 저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주니어들이 멘토고 그 임원진 분들이 멘티가 돼가지고 저희가 같이 뭐 밀레니얼 세대들은 이렇습니다. 뭐 이렇게 가르쳐드리는 그런 활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멘토로 그것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주니어 아이디어 보드라고 해가지고 뭐 주니어들의 생각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또 거기서도 몇 번 발언도 했었고 뭐 아무튼 이런 자리들이 잘 마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서로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은데 또 계속 물어보세요. 네, 증권사는 채용할 때 그 직무를 딱 나눠서 이렇게 뽑아요? 아니면 일단 공채로 뽑은 이후에 분배를 하는? 저희 회사는 그 직무가 나눠서 공고를 해서 나눠서 지원하고 그대로 이제 입사할 때도 그 직무대로 입사는 하게 돼요. 저는 카드사 어디서 들었는데 시내 직장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카드사가 시내 직장이라고. 혹시
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혜택이 생각하세요? 엄청 많아요. 그거는 맞습니다. 네. 이게 제가 진짜 제휴를 많이 하니까. 말주변이 없어서 다 진짜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 정말 많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좀 야근을 하는 분위기도 분명히 있었다고 하고, 원래 그 금융권 특유의 그 생각하시는 편견이나 스테레오타입 같은 문화에 가까웠었다고 하는데, 이게 뭐 임직원분들 노력도 그렇고 회사 차원에서 노력하신 것도 있지만, 이번에 코로나가 좀 심해지면서 그 근무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 회사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유연근무제도 7시부터 4시, 뭐 8시부터 5시, 뭐 10시부터 뭐 7시도 자유롭게 쓰실 수 있고, 재택근무도 원래는 약간 아무래도 금융 쪽은 보안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게 망 설계나 이런 거에서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재택근무가 사실 그런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어려웠었는데, 코로나가 좀 심해지면서 그런 환경도 구축이 됐고 재택근무도 실제로 많이 하고 계시고요. 워낙 또 좋은 기업에 다니시다 보니까 이제 위치나 일하는 위치도 선택을 할 수 있나요? 뭐 본사에서 일하고 싶다. 나는 시카고 가겠다. 뭐 해외 쪽으로 가겠다. 뭐 이런 거 없나요? 그게 가능한가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지원을 할 때 직무를 자기가 선택해서 그 해당 직무로 지원을 하게 돼서 따로 뭐 입사하고 선택하는 건 아니고, 본인이 지원한 직무에 따라서 뭐 본사나 지점이나 이렇게 근무지가 정해지는 그런. 근무지가 정해지는. 네. 또 저희 회사도 비슷하게 입사할 때 직무를 선택을 하면서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선택한 직무에 따라 본점에서 근무하는지 지점에서 근무하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이 됐는데, 만약에 입사 후에 좀 이 업무가 나한테 너무 뭐 맞지 않는 것 같다, 혹은 뭐 본점 혹은 지점 근무가 나에게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면, 뭐 회사 뭐 인사부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나 부서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동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또 또 원래 은행이 조금 어려운 점이 하나가, 스트레스 요소 중에 하나가 지속적으로 순환을 하니까 한 곳에 정착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을 수 있는데, 카카오뱅크는 아시다시피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이고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고 이제 본사랑 사무실로 운영을 하는 구조여서 저희는 한 곳에서 계속 다니게 되고요. 그다음에 직무 관련해서도 일단 카카오뱅크도 내 직무를 선택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뭐 별 문제가 없으면 그 직무로 쭉 가는데, 그래도 우리는 종종 직무가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내가 다른 업무를 해보고 싶다. 뭐 아니면 내가 다른 팀의 업무에 내가 더 잘 맞을 것 같다 하는 경우에는 종종 이제 옮길 수 있어요. 네, 옮기는 경우도 자주 봤습니다. 네. 그러면 한 곳에 오래 있는 게 승진하기가 빨라요? 아니면은 옮기더라도 뭐 그런 거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저희는 직급이 없어요. 직급이 없어요? 그냥 연봉제예요? 네, 전부 매니저라는 칭호를 쓰고요. 대외적으로는. 그리고 그룹장 이런 거 있던데. 네. 네, 그거 이제 경영진 분들 계시고, 그다음에 팀마다 저희 다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팀의 팀장님은 한 분씩은 있고, 그 외에 뭐 대리, 차장, 관여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봤는데 뭐 직급은 없다래도 오니까 바로 이렇던데. 예의. 이렇게 일어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일어서던데. 우리 취준생들한테 너무 또 좋은 이야기 해주셨고요. 원래 되게 웃긴 게, 저도 개그맨 시험 보러 갔는데 내가 열심히 준비한 건 떨어졌어요. SBS 김신영 뭐 그때 시험 봤을 때 떨어지고, MBC 그때 노브레인 서바이벌 정준하 선배님이 하실 때 어릴 적이었어요. 그때 인기 제일 많았거든요. 그때 준비해서 떨어지고, 에이 포기하고 남 도와주러 갔다 그때 됐어요. KBS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뭐든지 힘 빼고 편안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여러분들도 면접 볼 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힘 빼고 밝고 집에서처럼 엄마랑 대화하듯이, 너무 예의는 또 없으면 안 되니까. 네, 그런 힘 빼는 게 굉장히 모든 면접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많은 또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너무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또 지금도 공부 열심히 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취준생 분들에게 한 말씀씩 해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먼저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늘 응원드린다는 말씀을 가장 먼저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면 저는 결국은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무책임하지만 또 그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 이 시간은 결국 지나갈 거고,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 저희와 같은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날이 곧 올 거라고 저는 강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늘 고생 많으시고 늘 응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네. 혜령님. 네, 감사합니다. 네. 돌이켜보면 저는 취준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산 넘어 산이라고, 어느 관문 하나가 정말 쉽게 통과되지 않는 장기전이라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뻔한 말일 수도 있지만 그냥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되는 태스크 그것 하나에만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서류, 그다음에 필기, 면접 하나하나씩 그냥 그거 하나에 집중하시다 보면 어느샌가 이제 결승선을 통과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부디 체력 관리 잘 하시고 면접이나 이런 거 다 준비 잘 하셔가지고 회사에서 만나요. 와, 제일 좋은 말이네요. 회사에서 만나요. 네. 네. 저는 이제 앞에 분들이 다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셨지만, 저도 이제 취업 준비를 했고, 어떤 뭐 회사에 지원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저는 항상 여태까지도 드는 생각이, 아무리 좀 눈앞에 놓인 취업 준비 기간이 좀 막막할지라도 자신이 그냥 좀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계속 생각하고 그 직무에 도전하는 게 뭐 취업을 하고 나서도 일하는데 좀 도움도 많이 되고 더 많이 성취감도 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일 하고 싶은 일을 좀 찾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증권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삼성증권 정말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 이 얘기 나오면 여기 두 명 살짝 회사 온 거 안 했나? 괜찮아. 회사에서 만나요. 오케이. 자. 마지막이라 다행이네요. 우선은 코로나라는 되게 힘든 시기에 고생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더 마음이 안 좋고 응원하고 있다는 말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감히 뭔가 한 가지 경험적으로 조언을 하자면, 제가 투입했던 시간은 정말 배신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거 그대로 열심히 하셔서 저의 후배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자, 우리 취준생 여러분, 정말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지만 더욱더 힘내시고 또 노력한 만큼 배신하지 않는다. 이 표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랬고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의 가려운 곳을 저희가 좀 팍팍 긁어 드린 것 같아서 저는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어떻게 만족스러우세요? 네. 또 못한 말 없으시죠? 네. 못한 말 있으면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아시아투데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할 테니까요. 많이 사랑해주시고 좋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시아투데이와 함께 2021년 잡 페스티벌 신입사원들과 대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만나요.